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배선 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배선 재료.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전선에 전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다면 이번 시간은 제가 배선의 재료에 대해서 좀 볼게요. 배선 재료. 자, 배선 종류의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개폐기가 나오죠. 개폐기. 첫 번째. 자, 개폐기 나옵니다. 개폐기. 개폐기 이제 종류가 나오는데 자, 이 개폐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 개자, 닫을 폐자. 자, 열고 닫는 기기야. 이걸 흔히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자, 스위치라고 하죠. 스위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진 게 나왔어요. 스위치. 자, 스위치인데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종류가 뭐가 나왔습니까? 나이프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죠. 나이프 스위치. 말 그대로 칼처럼 생긴 스위치.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가 심볼로 그리는 게 자, 개폐기 하면 우리가 전기에서 심볼을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 이걸 우리는 스위치, 나이프 스위치라고 하죠. 스위치. 자, 나이프 스위치란 뭐냐? 취급자만 출입하거나 출입하는데 배전반이나 분전반을 사용한다. 종류는 개폐기의 극수와 투입 방법에 따라 단극이 있고요. 삼극이 있고 단투, 쌍투로 표시되는데 거기서 보시게 되면 그 네모난 박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단극 단투형 SPST라고 적어져 있고 이극 단투형 DPST 그 다음에 상극 단투형은 자 TPST 단극 쌍투형은 SPDT 그 다음에 이극 쌍투형은 DPDT 삼극의 쌍투형은 TPDT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 다 외우셔야 돼.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근데 외우실 필요가 없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단극 단투형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SP, ST라고 하죠. 그럼 이 S라고 하는 건 뭐야? S. 싱글이야, 싱글. 싱글의 약자예요, 싱글 하나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자, P는 뭡니까? 극이니까 극이는 뭐라고 합니까? 극은 우리가 폴이라고 하죠. 폴. 자, 그 다음에 단투니까 싱글. 자, 형태 뭐가 돼? 타입. 그죠? 그래서 싱글 폴, 싱글 타입이라고 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이극 단투형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극은 더블이 되겠지, 더블. 그래서 DPST. 만약에 이게 자, 삼극 단투형이야. 삼극은 뭐야? 트리플 폴, 싱글 타입.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앞 글자만 공부하시게 되면 충분히 이 부분도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자, 싱글이냐, 더블이냐, 트리플이냐, 단극이냐, 쌍극이냐, 그 다음에 형태가 단 형태냐, 쌍극의 형태냐, 쌍투형이냐,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이프 스위치. 나이프 스위치에서는 요 약어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커버 나이프 스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커버 나이프 스위치. 근데 나이프 스위치인데 이제 어떻게? 그 위에다가 커버를 뒀어.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지금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저 어렸을 때 이거 두꺼비 집이라고 많이 했어요. 두꺼비 집이. 그래서 커브 나이프 스위치는 어떤 외부에서의 어떤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나이프 스위치에다가 어떻게 이제 커버를 이렇게 씌운 거야. 커버를. 그죠? 이걸 커버 나이프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자고. 자, 나이프 스위치 앞면에 충전부를 커버로 덮는 것으로 각극 사이에 격벽을 설치하여 커버를 열지 않고 수동으로 개폐하는 것을 우리는 자, 커버 나이프 스위치라고 하더라. 가볍게 보시고 뒤에 있는 그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핵심 예제 5번을 풀어보면 자, 다음은 나이프 스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삼극의 쌍투형을 나타내는 삼극이래. 3이니까 뭐가 되어야 되겠어? T가 들어가야지. 트리플 폴 쌍극의 쌍투형이래. 더블 타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도 이렇게 볼게. 자, 더블, 트리플. 그래서 자, 삼극 쌍투형, 삼극의 쌍투형, TPDT. 답이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자, 나이프 스위치에서는 요 약어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걸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이것만 외우시면 된다고. 싱글이냐, 더블이냐, 트리플이냐. 그 다음에 극은 폴이고 그 다음에 자, 형태는 타입이니까 T가 들어가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텀블러 스위치를 한번 보시자고요. 텀블러 스위치는 여러분들이 자, 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예요. 그죠? 이거 똑딱이 불 켤 때. 그래서 자, 텀블러 스위치는 우리는 자, 노브를 상하로 움직여 전멸하거나 전멸한다. 자, 노출형과 매입형, 단극형과 삼로,
4로가 있더라. 3로가 뭐고 4로가 뭐냐면, 자, 3로라고 하는 것은 세 군데. 예,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능사 필기를 합격하시게 되면 실기를 할 건데, 실기에서 우리가 시퀀스라고 하는 걸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건 스위치 하나야.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이런 걸 뭐라고요? 3로. 이거 3로 스위치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이렇게, 자, 스위치가 뭐 이렇게 돌릴 수 있고, 이렇게 돌릴 수 있대. 이걸 우리는 4로 스위치라고 합니다. 4로 스위치. 그래서, 자, 3로와 4로 등이 있더라. 자, 텀블러 스위치라고 하는 거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근데 핵심 예제 문제 이제 문제가 나왔네. 자, 보시자고요. 배선기구 중에 매입형 전면기로 사용되는 건 뭐냐? 자, 텀블러 스위치가 되더라. 아직 우리가 펜던트나 캐노피나 자, 플로트 스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 텀블러 스위치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 답은 이제 3번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스위치에 대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그다음에 전멸 스위치는 뭐냐? 자, 전등 전멸과 전열기의 열 조절 등에 쓰이는 걸 전멸 스위치라고 하더라. 전멸 스위치. 자, 그 다음에 로터리 스위치. 자, 이 로터리 스위치를 뭐냐? 회전 스위치라고 하고 이것은 노출형으로 노브를 돌려가며 개로나 폐로 뜨는 강약 전멸을 얘들아. 자, 로터리 스위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손잡이가 있고 우리가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돌려가지고 자,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이 되게 되면 온열기나 온풍기를 쓰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강약 조절하는 거. 강약. 그 다음에 선풍기 보시게 되면 강약 중간 있지 돌리는 거. 자, 그런 걸 우리는 로터리 스위치다라고 합니다. 로터리 스위치. 그 다음에 누름 단추 스위치.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기능사 실기하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푸시 버튼 스위치라고 해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푸시 버튼 스위치. 그 푸시 버튼 스위치를 우리는 뭐라 하냐? 연동 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해. 그래서 눌렀다 떼면 뭐 연결을 했다가 다시 또 개로가 됐다가. 자, 그렇게 되는 걸 우리는 누름 단추 스위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 스위치. 풀 스위치는 여러분들이 자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풀 스위치는 뭐냐? 손 닿는 데까지 늘어져 있는 끈을 당기면 한 번은 개로, 다음은 폐로가 되는 것을 말하더라. 이게 뭐냐면 이제 전등이 이렇게 형광등이 있을 때 어떤 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긴 거냐? 지금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없는데 풀 스위치라고 하는 걸. 자, 이게 이제 형광등이야. 자, 이게 형광등인데. 이 형광등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끈을 잡아 당기면 불이 들어오고 잡아 또 당기면 꺼지고 자 그런 걸 우리는 풀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캐노피 스위치. 캐노피 스위치는 풀 스위치의 한 종류로서 조명 기구에 캐노피 안에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캐노피 스위치라고 하더라. 자, 꼭 알아두세요. 캐노피 스위치, 풀 스위치. 자,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지만 시험 문제는 출제가 많이 된 부분들이 풀 스위치와 캐노피 스위치다라고 또 보시면 되고 자 코드 스위치 자 전기기구의 코드 도중에 너 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중간 스위치라고 하더라. 자, 주로 선풍기나 전기 스탠드 등에 사용이 되더라 라 보시면 되겠죠. 코드 스위치. 다음 펜던트 스위치. 펜던트 스위치도 체크를 좀 해두세요. 펜던트 스위치는 뭐냐? 전등을 하나씩 따로 전멸하는 곳에 사용하며 코드의 끝에 붙여 버튼식으로 전멸한다. 펜던트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자, 펜던트는 뭐냐면 아까 이런 스위치를 우리가 풀 스위치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빨간색이고 여기가 녹색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이쪽으로 누르면 불이 꺼지고 자 예전 저 어렸을 때 있었던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펜던트 스위치 자체를 자 볼 수가 없죠. 다음에 자 도어 스위치. 자 문에 달거나 문기둥에 매입하여 문을 열고 닫음에 따라 자동적으로 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창문, 출입문, 금고 등에 사용이 되더라.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도어 스위치, 자동문 같은 거에.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캐노피 스위치는 캐노피 스위치는 뭐냐? 전등 기구의 프렌즈 안에 자 붙이는 전멸 기구를 우리는 뭐라 하더라? 캐노피 스위치라 하더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라고? 자, 나이프 스위치에 대한 이 약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풀 스위치. 그 다음에 캐노피 스위치, 그 다음에 펜던트 스위치. 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자 개폐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두 번째는 이제 소켓이 있습니다. 소켓. 자, 이 소켓이라고 하는 건 뭐야? 전구 끼울 때 쓰이는 거. 그걸 소켓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교재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자, 이제 보시자고요. 전구를 끼우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소켓이라고 하는데, 소켓의 종류에는 키 리스 소켓, 키 소켓, 자, 누름 단추 소켓, 방수용 소켓, 분기 소켓, 풀 소켓이 있더라. 야, 여기서 키 리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켓인데, 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게 돌리는 거, 돌려가지고 저기 뭐 온을 시킬 수도 있고, 돌려가지고 오프를 시킬 수도 있고, 불을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전구는 백열 전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게 네모나게 이렇게 생겼죠. 키라고 하는 게. 자, 이게 이제 소켓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백열 전구를 이렇게 이제 설치를 만약에 한다라고 볼게요. 한다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이 스위치를 어떻게 이제 돌리면 불이 들어오고, 돌리면 불이 꺼지고, 이런 걸 키. 이 키가 없다? 키 리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립세터클이라고 하는 걸 좀 보세요. 립세터클. 그림도 좀 보시고요. 자, 립세터클은 뭐냐? 코드 없이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 일종의 소켓으로 실링 라이트 속이나 문, 화장실 등의 글로브 안에 사용되더라. 이건 요즘에도 이제 요즘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할로겐 램프 같은 거 쓸 때 요즘에 이제 백열 전구는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할로겐 램프를 많이 쓰죠. 그때 이제 할로겐 램프 끼우는 거. 자, 그런 립세터클이라고 하죠. 자, 보시자고요. 자, 핵심 예제 문제 8번을 보시게 되면, 자, 옥내 배선에서 백열 전구를 노출로 설치할 때 사용하는 기구, 이게 뭐예요? 립세터클이 되더라. 립세터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자고요. 우리가 자, 로제트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플러그와 콘센트에 대해서 볼게요. 그림 보니까 익숙하시죠? 자, 플러그와 콘센트. 플러그에는 자, 테이블 탭이 있고요, 멀티 탭이 있고요, 아이언 플러그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뭡니까? 테이블 탭하고 멀티 탭이 되겠지. 테이블 탭에다가 체크를 해두시고 한번 보시자고요. 테이블 탭이란 뭐냐? 코드의 길이가 짧을 때 자, 연장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익스텐션 코드. 자, 익스텐션 코드에다가도 좀 체크를 하세요. 자, 그래서 플러그, 테이블 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더라? 익스텐션 코드다라고도 하더라. 알아두시고 그림 보시면 아실 거야. 여러분들 가정에 다 하나씩은 있죠. 멀티 탭도 그렇고. 자, 멀티 탭은 어떻게? 하나의 콘센트에다가 자, 콘센트가 많아. 근데 콘센트에다가 내가 지금 전기 제품이 많단 말이야. 그럼 거기다 꽂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여러 개를 끼워야 되니까 자, 그런 걸 이제 멀티 탭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보시자고요. 또 콘센트를 보니까 플러그 받고 자, 이제 콘센트를 보니까 콘센트에는 자, 노출형 콘센트가 있고요, 매입형 콘센트가 있더라. 요즘에는 이제 매입형을 많이 쓰는데 예전에 노출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썼냐면 우리가 형광등을 설치할 때 형광등을 예전에 설치했을 때 자, 이게 이제 천장이야. 천장인데 여기다가 자, 어떻게 됩니까? 노출형 콘센트를 설치하고 자, 형광등을 자, 이렇게 설치해서 형광등의 코드를 여기다 이렇게 꼽았어요. 자,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이제 자, 노출형 콘센트였죠. 자, 핵심 예제 9번을 보고 가시자고요. 하나의 콘센트에 둘 또는 세 가지의 기구를 사용할 때 끼우는 플러그는 뭐냐? 그게 멀티탭이 되겠지, 멀티탭이. 그 다음에 방수형 콘센트. 자,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뚜껑이 있는 거. 그 다음에 플로어 콘센트, 바닥, 플로어는. 자, 톤로크 콘센트. 자, 여러분들 한번 보고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누전 차단기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제 누전 차단기. 자, 누전 차단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차단기, 누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전기가 샌다는 거지. 그 전기 새는 것을 방지하는 자, 기기구를 뭐라고 해요? 그걸 누전 차단기라고 해요. 그래서 자, 누전 차단기에 대해서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누전 차단기. 이 누전 차단기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영문 표현으로 어스 릭 브레이커라 해가지고 이걸 흔히 ELB라고도 많이 합니다. ELB 메인 차단기가 돼요. 자, 각 여러분들 집마다 가정에 하나씩 있을 텐데 그 신발장에 이렇게 생긴 게 누전 차단기예요. 누전 차단기. 그래서 이게 누전 차단기가 되겠죠. 이런 걸 누전 차단기라고 하는데 자, 누전 차단기의 자, 설치 목적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누전 차단기의 설치 목적이 뭐냐? 교류 600V 이하의 전로에 자, 인체에 대한 감전 사고 및 누전에 의한 화재, 아크에 의한 전기 기계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더라. 근데 누전 차단기 시설 장소가 이제 중요하죠. 자, 누전 차단기 시설 장소는 자, 사용량이 몇 볼트? 60볼트를 초과하는 저압의 금속질 외압을 가지는 자, 전기 기기 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기가 발생하였을 때 전로를 자, 자동적으로 차단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데 자, 누전 차단기는 자, 몇 볼트예요? 60볼트를 초과하는 저압의 금속질 외압에다 설치한다라고 또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누전 차단기에 자, 뭐 시설 대상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특고압
그다음에 고압전로에 변압기에 결합되는 대지진압 300V를 초과하는 저압전로, 그다음에 대지진압 150V를 넘고 300V 이하에 자, 설치하고요. 화학군해에 전기 공작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도 설치를 하고요. 전기 온상 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풀장용, 수중조명 등에도 자,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하더라 이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누전 차단기에 대해서는 뭐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가 얼마고, 그다음에 동작 시간이 얼마며 어떤 형을 쓰더라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자, 누전 차단기는 자, 몇 볼트, 자, 60V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는 자, 몇 볼트? 자, 60V를 초과하는 곳에 자,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하더라. 그래서 자, 예제 문제 10번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접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누전 차단기의 사용 전압 기준은 자, 몇 볼트 초과인가? 몇 볼트예요? 60V. 자, 누전 차단기는 60V를 초과하는 지역에 자, 우리는 설치를 하더라. 자, 그다음에 이제 과전류 차단기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과전류 차단기. 자, 이 과전류 차단기는 저압, 고압, 특고압에 따라서 불리는 부분이 틀리는데, 자, 이 과전류 차단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퓨즈가 없는 차단기. 그래서 이걸 노 퓨즈 브레이커, NFB라고도 하고요. 자, 이걸 NFB라고도 하고요. 이걸 또 뭐라고 합니까? MCCB라고도 해요. MCCB. 그럼 자, 과전류 차단기는 뭐냐? 말 그대로 전류가 과하게 흐르면 차단하는 기기를 과전류 차단기라고 하는데, 자, 과전류 차단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배선용 차단기는 교류 600V 이하, 직류 250V 이하의 전로 보호에 사용되는 과전류 차단기이며, 자, 개폐기 차단 장치를 몰담 내에 일체로 결합한 것이며, 자, 전로를 수동 또는 외부 전기 조작에 의해 개폐할 수 있는 동시에 과전류, 단락 시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기구로서 뭐라고도 하더라? MCCB라고도 불리더라. 해서 MCCB라고 하는 이 배선용 차단기가 아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가정에도 자,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선용 차단기가 뭐 전등에 관련된 회로냐, 전열기냐에 따라 또 전동기냐에 따라서 다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과전류 차단기라고 해요. 근데 자, 과전류 차단기는 우리가 전압의 종별에 따라서 저압이냐, 고압이냐, 특고압이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또 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 보시게 되면 과전류 차단기의 동작 방식에 의한 분류가 나와 있어요. 열동식이냐, 열동전자식이냐, 그죠? 그런 부분들은 어디서 하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실기 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시자고요. 자, 다음 중 주로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되는 차단기는 자,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도 이제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제 차단기인데, 이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압의 종별에 따라서 이제 나눠집니다. 자, 저압용의 대표적인 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고압이나 자, 특고압용의 자, 대표적인 차단기가 있어요. 근데 이 저압이나 저압용에 쓰이는 과전류 차단기는 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자, ACB다라고 하는 자, 기중 차단기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MCCB 또는 자, NFB다라고 불리는 배선용 차단기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뭐라 합니까? 저압용의 과전류 차단기라 하고, 고압이나 특고압용에 쓰이는 차단기는 우리는 그 아크 소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불꽃을 어떻게 소울을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자, 만약에 기름이다 그러면 이걸 52 유입 차단기라고 하고, 자, 자기장으로 한다 MBB, 자, 그 다음에 어떤 가스 가지고 차단시킨다 GCB, 진공에서 차단시킨다 VCB, 압축 공기를 이용한다 ABB.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차단기는 자, 어디에서 쓰인 거다? 고압이나 특고압용에 쓰이는 거고, 저압에서 쓰이는 차단기는 자, 배선용 차단기 또는 자, 공기 차단기가 있더라. 기중 차단기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기중 차단기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ABB를 공기 차단기라고 하는데, 자, 저압과 고압에 쓰이는 차단기 종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저압이니까 답이 몇 번이 됩니까? MCCB가 되겠지. MCCB.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배선 보호용이냐, 자, 전동기 보호 겸용이냐, 특수용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전류 차단기에 자, 시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시설 기준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제가 아까 과전류 차단기는 저압이냐 고압이냐 특고압용이냐 그렇게 나눠진다 했는데, 자 뭐가 있냐면 이 과전류 차단기는 이렇게 볼게요. 자 과전류 차단기는 자 저압용으로 쓰이는 게 있고요. 자 고압일 때, 자 그 다음에 자 특고압일 때 자 불리는 게 틀립니다. 자 저압에는 우리가 흔히 고리 퓨즈다라고 불리고요, 과전류 차단기를. 그 다음에 또 뭐라고도 해요? 배선용 차단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고리 퓨즈나 배선용 차단기를 전체를 뭐라고 해요? 저압의 과전류 차단기다라고 하고, 고압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자 포장 퓨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장 퓨즈. 자 포장 퓨즈가 있고요. 자 포장 퓨즈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비포장 퓨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포장 퓨즈. 자 이걸 우리는 고압의 대표적인 과전류 차단기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특고압의 대표적인 과전류 차단기라 불리는 게 뭐냐면 한류형 퓨즈다라고 하는 게 있고, 한류형 퓨즈. 그 다음에 비한류형 퓨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실 게 아니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다 퓨즈가 들어가 있더라 이거야, 퓨즈. 그러면 이 퓨즈의 특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가볍게만 들으세요. 가볍게만. 자, 이 퓨즈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용단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단. 용단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녹아서 끊어진다는 얘기야. 어떤 과한 어떤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이제 동으로 되어 있는 퓨즈가 어떻게 됩니까? 녹아서 끊어지겠죠.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겠지. 그래서 차단 역할을 하는 건데, 자 이런 용단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자 단시간 허용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용 특성. 그럼 단시간 허용 특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전동기 같은 것을 구동을 시켰어요. 근데 전동기는 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전동이다 보니까 멈춰져 있는 거지. 멈춰져 있는 걸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전류가 수북하니 빨려 들어가더라 이거야. 근데 그 전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견딜 수 있는 전류의 한계치를 넘어선 전류가 순간적으로 들어오니까 그 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버텨주라는 얘기고. 세 번째, 자 전차단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차단 특성. 전체 선로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더라. 자, 이게 퓨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이렇다 보니까 자, 이 과전류 차단기의 저압, 고압, 특고에서 불리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리 퓨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전류? 전격 전류의 1.1배에는 뭐 해야 되더라? 견뎌야 되더라. 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자, 이 배선용 차단기는 전격 전류의 1배에는 자, 동작하지 않는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포장 퓨즈는 자 전격 전류의 1.3배에는 견디고, 자 2배의 전류가 들어왔을 때에는 자 120분 안에 자 용단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비포장 퓨즈는 자 전격 전류의 자 1.25배에 견디고, 자 어떤 2배의 전류가 들어왔을 때에는 2분 안에 자, 용단이 되더라 라고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자 보시게 되면 과전류 차단기 시설 기준에서 자 과전류 차단기에 만약에 퓨즈 저압 전류에 퓨즈로 쓰였을 때에는 자 전격 전류의 1.1배 전류에는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체크를 하세요. 그 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자 전격 전류의 1.6배가 들어왔을 때, 2배가 들어왔을 때 자 몇 분 안에 용단이 돼야 되냐? 뭐 가지고 나눠놨습니까? 어떤 전격 전류의 값을 가지고 나눠놨는데 그 표는 또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어떻게 다 암기를 하겠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오는 것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 만약에 저라면 저는 자 이 저압 전류에 자 이 저압 회로의 고리 퓨즈는 자 몇 배 견뎌야 되더라? 전격 전류에
1.1배만 견딘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어요. 굳이 뭐 1.6배 전류가 통했을 때, 2배 전류가 통했을 때 몇 분 안에 용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제만 보고 만약에 그 문제에서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핵심 예제 문제를 한번 보시자고요.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과전류 차단경 퓨즈. 자, 저압에다 체크하시고 과전류 퓨즈에다 설치를 하세요. 체크를 하세요. 그럼 저압이고 퓨즈니까 몇 배 견뎌야 돼? 1.1배죠. 1.1배. 답은 자 1번이 될 겁니다.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자 아직 하진 않았지만 자 배선용 차단기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 배선용 차단기는 몇 배? 1배에는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자,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 전류에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는 자, 몇 배? 정격 전류의 1배 전류로 자동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부분에다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 정격 전류의 1.25배, 자, 2배 전류가 들어왔을 때에는 자, 60분 또는 2분 또는 전류에 따라서 나와 있죠. 그 표도 다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것보다는 차라리 요거 하나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가 자, 과전류 차단기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 13번 문제를 보세요. 핵심 예제. 자,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 전류에 사용하는 30A 이하의 자, 배선용 차단기는 정격 전류의 1.25배의 전류가 흐를 때 몇 분 안에 자동적으로 동작해야 됩니까? 30A 이하니까 1.25배는 60분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2배의 전류가 들어왔을 때는 몇 분입니까? 2분이 되겠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오는 것만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표에 관련된 내용은. 하지만 자 여기 과전류 차단기가 저압이냐 고압이냐 특고압용에 따라서 고리 퓨즈냐 배선용 차단기냐 포장 퓨즈냐 비포장이냐 한용이냐 비한용이냐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어떤 특징 단시간 허용 특성에 대한 자 이 몇 배에는 어떻게 견뎌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고압 특고압에서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뒷장에 있어요. 뒷장에서 있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자 과전류 차단기는 이 정도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전기 설비에 관련된 공구입니다. 공구는 되게 중요하죠. 자 공구는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익은 것도 많이 있을 거고 또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자 이런 기기고 공구를 또 써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시자고요. 자 시험 출제에 이런 공구에 대해서도 출제가 많이 되는데 지금부터 명확하게 이제 알고 가시자고요. 자 전기 설비에 관련된 공구예요. 자 첫 번째 전기 공사용 공구인데 벤치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벤치. 뭐 전선 절단할 때 쓰는 거. 자 이런 공구들은 또 언제 또 우리가 또 볼 수 있냐면 기능사 실기할 때. 실기 연습하실 때 또 이런 공구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한 번씩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사용도 해보시고요. 그래서 벤치가 있고요. 자, 그 그림 잘 보시면 되겠지.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 다음에 2번 나이프와 와이어 스트리퍼. 자, 나이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야. 칼. 근데 자 와이어 스트리퍼는 뭐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실기 때 자 이런 전선에 뭐 이렇게 하죠. 전선을 피부로 깝니까? 그게 아니고 와이어 스트리퍼라는 걸 가지고 딱 낀 다음에 이걸 딱 벗겨내면 피복을 아주 손쉽게 자 벗겨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기록을 하세요. 자 와이어 스트리퍼는 뭐다? 전원 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자 쓰는 공구다. 자 와이어 스트리퍼. 그 다음에 드라이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14번 예제 자 핵심 예제 14번을 보시게 되면 전원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벗기는 자동 공구는 뭐냐 이게 와이어 스트리퍼가 되겠죠. 기억하세요. 와이어 스트리퍼가 자 이런 전원전선의 피복을 벗기는데 자 쓰는 공구다. 꼭 기억을 하시고 자, 드라이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토치램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토치램프 요즘에 어디서 써요? 여러분들 고기 구워 먹을 때 화로에다가 그죠? 그래서 이제 토치램프는 자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쓰지만 우리가 이제 전기 공사를 할 때 어떻게 이제 관을 구부릴 때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건 주름관이라 쉽게 구부려지는데 자 여기 이제 PVC관이라 해가지고 이거 구부릴 때가 있어요. 구부릴 때 그때 이제 이게 구부러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토치 램프 가지고 자 이렇게 열을 가한 다음에 이렇게 구부리죠. 자 그럴 때 쓰이는 게 토치 램프입니다. 토치 램프.
그래서 토치 램프는 전선 접속의 납땜과 합성 수지간의 가공에 자, 열을 가할 때 사용하는 것을 토치 램프라고 하더라. 자, 꼭 체크하시고요. 자, 열을 가할 때 사용하는 걸 토치 램프로 한다. 클리퍼. 자, 클리퍼라고 하는 거 뭐야? 우리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절단기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절단기. 뭐 범죄에도 많이 이용이 되는데 자, 절단기. 자, 절단기. 그걸 클리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리퍼는 용도가 뭐냐? 거기에 체크를 하세요. 우리 용도를 보니까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가위로 굵은 전선은 벤치로 절단하기 힘들어 클리퍼를 사용하거나 셋톱으로 절단을 한다. 그래서 클리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쓰는 걸 클리퍼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도래송곳이라고 하는 게 있죠. 도래송곳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스패너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잘 아시는 거니까. 자, 플라이어도 우리가 흔히 니퍼라고 하는 거예요. 플라이어도 한번 보시고요. 다음 셋톱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근데 프레셔슬 툴은 체크를 하세요. 프레셔슬 툴. 자, 프레셔 툴. 프레셔가 뭐야? 영문을 보니까 압력이야. 압력을 도와주는 기구 툴인데 자, 용도가 뭡니까? 자, 솔더리스 커넥터 또는 솔더리스 터미널을 자, 압착하는 것이다. 해서 프레셔스 툴. 압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체크하세요. 압착. 터미널을 압착하는 기구를 우리는 뭐라 하더라? 프레셔스 툴이라고 하더라. 자, 핵심 예제 문제를 한번 보고 가시자고요. 자, 15번 문제를 한번 보시자고요. 다음 중 벤치로 절단하기 힘든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자, 아까 절단 뭐라고 했어요? 클리퍼라고 했지, 클리퍼. 자, 16번을 한번 보실게요. 전선의 압착 단자 접속 시에 사용되는 공구는 뭐냐? 이게 뭡니까? 프레셔 툴이더라. 프레셔 툴. 체크하십시오. 프레셔 툴. 그다음에 와이어 스트리퍼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도 공부하셔야 돼? 자, 클리퍼라고 하는 것도 또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밴더라고 하는 걸 볼게요. 밴더. 지금부터는 이제 금속관하고 이제 관련이 좀 있는 건데, 자, 금속관을 구부릴 때 쓰는 거래. 아까 합성 수지관이나 그런 걸 구부릴 때는 뭐 갖고 쓴다 했어요? 토치램프 갖고 가열을 해가지고 열 가열해가지고 구부린다고 했어. 근데 금속관이야. 금속관 가지고 거기다가 토치램프를 가열하고 구부릴 수 있어요? 구부릴 수 없겠지. 응? 근데 자, 금속관을 구부리고 싶대. 그때 쓰는 게 뭐예요? 밴더라고 하는 거다. 밴더. 그래서 금속관을 구부리는 공구로서 자, 여러 가지 치수가 있으며 무게가 무거워 현장에서는 이걸 뭐라고도 하더라? 히키에다가도 체크하십시오. 히키. 자, 밴더라고도 하지만 이걸 뭐라고 한다? 히키라고도 한다. 히키. 그 다음에 그림도 잘 보시고요. 파이프 바이스를 보세요. 파이프 바이스. 자, 지금부터는 금속관에 관련된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볼게요. 금속관을 자, 구부린데 자, 구부리는 공구.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밴더라고 한다고. 밴더. 또는 이걸 히키라고 한다. 히키. 자,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금속관을 절단할 때. 자, 금속관을 절단할 때나 금속관에 나사를 할 때 파이프를 자, 금속관을 자, 고정시킬 때 쓰이는 게 있더라. 고정시킬 때. 자, 금속관을 고정시킬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파이프 바이스라고 하더라. 파이프 바이스. 고정시킬 때. 자, 17번을 보시자고요. 핵심 예제. 굵은 금속관을 구부리는데 편리한 공구는 뭐냐? 이게 자, 파이프 밴더다라고 보시면 되지. 밴더. 자, 꼭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오스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스터. 자, 세 번째. 자, 금속관은 끝에 나사를 내는 공구. 자, 금속관에 자, 나사 내는 공구. 나사 낼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오스터라고 합니다. 그럼 오스터 나사라고 하는 건 뭐야? 금속관에다가 내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와샤 같은 거 집어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사 길을 내준다는 거야. 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오스터라고 하더라. 오스터. 자, 그 다음에 자, 녹아웃 펀치라고 하는 게 있어. 녹아웃 펀치. 자, 녹아웃 펀치는 뭐예요? 배전반, 분전반 등의 배관을 변경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캐비넷에 자, 구멍을 뚫을 때 쓰는 걸 뭐라고 하더라? 녹아웃 펀치라고 하더라. 녹아웃 펀치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걸 홀소라고 해. 홀소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홀소. 그 다음에 파이프 커터. 자, 파이프 커터 체크하시고요. 파이프 커터는 뭐냐? 자, 금속관을 자, 절단할 때 쓰이더라. 자, 금속관을 절단할 때 쓰는 걸 뭐라고 해? 파이프 자, 커터다라고 하는 거지. 커터. 해서 꼭 그림도 보시고요. 자, 18번. 자, 핵심 예제 18번을 볼게요. 금속관 나사를 내는 공구는 뭐냐라고 했어요. 이게 뭐야? 오스터지, 오스터. 자, 그 다음에 파이프 렌치가 있고요. 파이프 렌치. 그 다음에 리머라고 하는 게 있죠. 리머. 파이프 렌치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야. 그 다음에 리머라고 하는 것도 보셨을
보셨을 건데, 자, 리머라고 하는 건 뭡니까? 리머. 5번째. 자, 내가 이제, 자, 파이프 커터 가지고 금속관을 절단을 시켰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절단을 했대. 이렇게 이제 이게 삐죽삐죽 날카롭겠지. 근데 이 안쪽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자, 날카롭지 않게 갈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있어. 그래서, 자, 다듬질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해? 이걸 리머라고 해. 리머. 그다음에 이제 기타 공구 이제 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PC 테이프라고 해서 그림이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PC 테이프는 뭐냐면, 자, 요런 이제 관 안에다가 전선을 집어 넣어요. 전선을 집어 넣는데, 자, 내 이제 전선이 너무 많이 집어 넣다 보니까 규정된 이제 가닥수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이제 집어 넣다 보니까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이제 PC 테이프 가지고 싹 집어 넣어가지고, 자, 전선을 또 집어 넣을 때 쓰는 걸 PC 테이프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 핵심 예제 문제, 자, 19번 한번 볼게요. 전기 공사에 사용하는 공구와, 자, 작업 내용이 잘못된 것은 했어요. 토치 램프, 아까 합성 수지관 어떻게 구부릴 때 쓴다는 게 토치 램프였죠. 그다음에 홀소는 뭐였어? 구멍 뚫을 때 쓰는 거, 홀소. 노그아웃 펀치가 홀소라고. 노그아웃 펀치가. 그다음에 와이어 스트리퍼, 자, 와이어 스트리퍼는 전선 피고 벗기는 거. 근데, 자, PC 테이프는 뭐예요? 전선만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전선 집어넣는 거 도와주는 걸 PC 테이프라고 하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각종 측정 기구를 볼게요. 와이어 게이지. 자, 와이어 게이지는 뭐냐? 전선의 굵기 측정하는 거. 옆에도 그림이 나와 있지만 그런 구멍에다 전선을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굵기를 측정하는 거죠. 어떤 거냐? 이제 우리 이제 그 뭐 금은방 같은 데 가게 되면 손가락 굵기 잴 때 이렇게 막 집어 보잖아요. 사이즈 잴 때. 자, 그런 것처럼, 자, 그렇게 생긴 걸 우리는 와이어 게이지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 자, 마이크로미터는 전선의 굵기, 철판, 구리판 등의 두께를 측정하는 것이대.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회로 시험기에 있죠. 이제 멀티 테스터라고 하는 게 있죠. 멀티 테스터. 뭐 전압도 잴 수 있고, 전류도 잴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항도 잴 수 있고, 그런 걸 멀티 테스터라고 하더라. 그 다음 접지 저항기. 자, 이걸 어스 테스터라고 하는데, 접지 저항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접지 저항 측정하는 거 말 그대로. 접지 저항 측정하는 것을 뭐라고 해? 어스 테스터. 접지 저항기. 꼭 알아두세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절연 저항기. 절연 저항. 자, 저항 측정하는 거예요. 저항 측정이 저압 부분에서. 그걸 뭐라고 이제 매거라고 해요. 매거. 그다음에 후컴미터는 뭡니까? 전기가 살아있는 전기. 자, 살아있는 전기에서, 자, 전류 측정하는 걸 뭐라고요? 후컴메타라고. 후컴메타. 또는 후쿠메타라고도 많이 하죠. 후쿠메타. 그렇죠? 자, 핵심 예제 20번을 볼게요. 전기공사에서 접지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측정기는 뭡니까? 라고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접지 저항기 어스 테스터. 자,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1과목 전기 설비 설계에서, 자, 배선 재료와 공구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뭐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주 보세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 외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공구에서 금속관에 관련된, 금속관은 구부릴 때 쓰고, 고정을 시킬 때 쓰고, 나사를 할 때 쓰고, 절단을 할 때 쓰고, 다듬질할 때 쓰는, 자, 이런 공구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